잘 아실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상식은 저게 뭐지? 라고 말하기도 전에 빠르게 잊혀져 갑니다. 우리 손자들이 구식 휴대폰의 버튼을 보고 머리를 긁적거리고 있을 걸 상상해 보세요. 따라서 일부 고대 유물이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특이한 물체를 보세요. 뭔지 짐작이 가세요? 악기? 장난감? 아니면 다른 세상에서 온 물건일까요? 전문가들조차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은 영국 링컨 근처에서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로마의 신면체입니다. 주먹 모양이며 여러 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물건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에요. 일부 고대 지도에 따르면 과거 갈리아 북부와 로마 독일에서 이 물건이 유행했던 것으로 추정돼요. 유럽, 영국, 심지어 동남아시아의 해상 실크로드에서도 비슷한 신면체가 발견되었어요. 이 신면체가 점점 더 많이 등장하면서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일부는 내부에 왁스가 들어있어서 과학자들은 촛대라고 생각했어요. 따뜻한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갑을 뜨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제네바에서 조디악 표지판이 새겨진 것이 발견되어 점술에 대한 이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새로운 발견이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신성한 도구가 아닐까요? 어쩌면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발명된 최초의 멀티 툴일지도 모르죠. 스코틀랜드에 조각된 돌공은 또 하나의 역사적 미스테리입니다. 신석기 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사암에서 화강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모두 거의 같은 크기이며 원형 돌기가 복잡하고 균일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자인에는 6개의 돌기가 있지만 그 수는 3개에서 160개까지 다양해요. 일부는 다른 공들보다 더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일부는 추가 장식이 달려있기도 해요. 400개가 넘는 조각된 돌공이 대부분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되었지만 일부는 잉글랜드 북부와 아일랜드에서도 발견됐어요. 이 돌공은 손상이나 사용 흔적이 거의 없으며 기능을 알 수 있는 단서도 없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돌공이 실용적인 도구는 아니었고 상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아마도 지역사회 내에서 권력이나 명성을 나타내는 표시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포크턴 드럼은 19세기 후반 이스트 요크셔의 고분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영국의 3개의 석기 원통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영국 제도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각 드럼은 측면과 도명 상단을 덮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장식은 대부분 기하학적인 형태이며 2개의 드럼에서 양식화된 사람의 얼굴이 엿보이는 패널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이 유물을 연구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디자인이 조각되고 다시 조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또한 전문가팀이 드럼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 현지의 석고로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전이 보편화되기 훨씬 전인 유럽의 후기 청동기 시대에는 정교하게 제작된 금속 물체가 휴대 가능한 부와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역할을 했어요. 고고학자들은 유럽 전역에서 엘리트들이 사용한 금 장신구부터 잔치에 사용된 대형 청동 가마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웨일즈에서 발견된 아름다운 장식의 금고리가 이 물건 중 하나예요. 자물쇠 고리로 알려진 이 고리는 머리카락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3000년 동안 지하에 묻혀 평평해졌어요. 예전에는 양쪽 끝에 원뿔 모양의 구멍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 시기에 발견되었지만 한 쌍으로 착용하고 함께 묻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리 합금으로 만든 다른 로마 유물들은 처음에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조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이 유물들이 화장품 그라인더로 알려진 작은 절구와 유봉 세트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도구는 메이크업용 광물을 갈아내는 데 사용되었으며 특히 눈에 라이너와 섀도우를 바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끈에 매달아 휴대할 수 있는 구멍 때문에 펜던트로 오인되기도 했어요. 현 시대 1세기의 이 화장품 세트는 영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제품이에요. 이집트를 비롯한 지중해와 로마 지방에서 수입된 화장품과 미용 트렌드의 영향을 증명하죠. 볼프쉐크 철이라고도 알려진 짤즈부르크 큐브는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큐브처럼 보이진 않지만 두 개의 평평한 면이 있는 둥근 물체와 비슷해요. 가운데에는 홈이 있고 표면은 구멍과 분화구로 덮여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석탄 조각을 폭파시키다가 우연히 이 유물을 발견했어요. 이 유물이 나온 석탄층은 6천만 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찰츠부르크 큐브는 박물관을 옮겨 다니다가 20세기 초에 미스테리하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일부 연구원들은 이 큐브가 빅토리아 시대의 촛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큐브의 실제 이야기나 현재 위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고학자들이 파키스탄에서 놀라운 역사적 발견을 했습니다. 약 12,500년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스핑크스를 발굴했어요. 이 스핑크스가 발견된 지역은 한때 고대 인더스 계곡 문명의 번화한 중심지였어요. 이곳에는 고도의 도시계획, 정교한 예술, 정교한 배수 시스템이 있었죠. 고대 스핑크스의 발견은 그들의 진보적인 예술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자의 대스핑크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인더스 계곡 문화에서 스핑크스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스핑크스는 일상적인 활동 장면을 보여주는 디자인과 조각을 가지고 있어 권력이나 수호신의 상징보다 더 복잡한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을 상징하거나 농경과 관련된 신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칠레의 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알려진 아타카마 사막의 모래 언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이 해안 도시가 건설되기 훨씬 이전부터 친초로 사람들은 이 지역을 고향이라고 불렀어요. 고고학자들은 수백 구의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미라들은 7,000년이 넘은 것으로 유명한 이집트 미라보다 2,000년이나 더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친초로는 미라를 보존하기 위해 건조한 기후에만 의존하지 않고 특별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과는 달리 사회의 엘리트층만이 아니라 연령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미라로 보존했어요. 현재 아리카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뒷마당에서 미라를 발견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미라와 함께 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850년 겨울 스코틀랜드 오크니의 서쪽 해안을 덮친 강력한 폭풍이 매우 높은 조수를 동반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언덕을 덮고 있던 잔디를 뜯어내고 그 아래 돌로 지은 구조물을 드러냈습니다. 지역 골동품 수집가는 철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을 발굴하기로 했고 두 마을에서 네 채의 집과 많은 유물을 발굴할 수 있었어요. 마을은 모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당시에는 탄소 연대 측정이 아직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마을의 정확한 연대를 알기가 어려웠어요. 거의 한 세기가 지난 후 새로운 기술을 통해 연구원들은 마침내 이곳이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어요. 선사시대 집에서는 여전히 돌로 만든 옷장과 상자형 침대를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테라코타 군대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조각에서 영감을 얻었거나 이를 모델로 삼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크로드 무역로보다 훨씬 이전부터 동서양 사이에 문화적 접촉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현 시대보다 앞선 기원전 246년에 왕위에 오른 초대 황제 시대에도 중국의 서양의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전에 중국에는 실물 크기의 조각품을 만드는 전통이 없었어요. 초기의 테라코타 병사들은 키가 25cm 미만으로 훨씬 작았습니다. 심지어 그리스 예술가들이 중국 조각가들을 훈련시켰을 수도 있습니다.